사실 이제 건축사 사무소를 만들 때 여러분이 좀 하나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홈페이지입니다. 홈페이지. 사실 이제 클라이언트들은 이 회사의 이름을 보고 명함을 받았을 때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관영 건축사입니다. 오랜만에 건축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. 지난 11월 27일 이관영 건축중학교 1기가 개강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. 그 학교 준비 때문에 제가 좀 바쁜 시간을 보냈고요. 또 특강 준비도 하나 있어서 그 원고 준비 때문에 11월은 굉장히 좀 바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. 2021년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. 벌써 2022년도로 다가서고 있는데요.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2021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도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12월이 다가오게 되면은 많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. 특히 대형 사무소 같은 경우는 뭐 조직 개편이라든가 또 연말에 실적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실적에 관련된 압박도 있을 것이고 또 2022년도 사업 계획을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또 이 12월은 상당히 좀 바쁜 시간을 보내고 또 스트레스도 많은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창업 9번째 시간인데요. 여러분과 같이 좀 소개를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1년도 건축사 시험이 마무리되면서 건축사를 합격하신 분들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. 또 12월이 다가오기 때문에 2022년도에 개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 영상이 여러분 이제 사무소 창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고요. 여러분이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이 만약 독립할 계획이 있다면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독립하는 것이 좋겠다. 여러분이 독립을 해서 자리 잡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 잡는 시간도 사실 좀 나이가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좀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독립을 해서 그 서바이벌을 잘 하셔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독립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좀 빨리 독립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. 자, 건축사 사무소 창업 9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 내용은 2021년 6월호 월간 건축사지에 실린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창업 12스텝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보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스텝 6번, 7번, 8번 이렇게 세 가지 스텝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5단계를 공부를 했는데요. 사업장 확보하기, 사업체 구조 설정에서 법인 사업자, 개인 사업자, 그리고 또 세금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쭉 공부를 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여러분이 사업체에 대한 구조 형태,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냐, 법인 사업자냐, 어떤 사업체가 여러분 사업 구상에 잘 맞는지 결정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6번 네이밍, 7번 주거래 은행 설정, 그리고 8번 비즈니스 브랜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보고요. 이 관련된 내용은 홍성룡 건축사, 월간 건축사 편집국장이죠. 홍성룡 건축사가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쭉 따라가면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보고 있습니다. 자, 6번째 네이밍인데요. 네이밍은 사업체 이름이죠. 그러니까 건축사 사무소를 창업을 하려면은 사무소 이름을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사업체 이름은 그 회사의 정체성과 영업 전략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장의 길로 가는데 사장의 길로 갈 때에 사업체 이름이 어떻게 만드느냐,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회사 이름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이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이름은 곧 회사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우리가 이제 과거에 많은 건축사 사무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또 경향은 또 이렇게 좀 가볍게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이제 우리 건축계 선배분들 보면 상당히 좀 철학이 담겨 있고 또 어려운 그러한 회사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요. 지금은 좀 많은 세대가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이름이 너무 또 진지한 모드보다 좀 가볍고 또 재미있는 그런 회사의 이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그것은 결국 여러분이 이제 회사 사장의 여러분 이제 건축사 사무소에 이제 소장이 되지 않습니까? 결국은 사장의 마인드와 또 그 회사의 비전, 또 회사의 목표, 또 이런 부분들이 다
회사 이름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부분도 사실 영업 전략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죠. 그리고 회사의 이름이 곧 나의 얼굴이고 또 건축사 사무소를 뭐 대표하는 공식적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사업체의 이름을 여러분이 이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좀 다양하게 좀 장기적으로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좀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회사를 만들 때 단순히 건축사 사무소를 만드는 게 아니고 건축사 사무소의 이 영역을 넘어서 좀 다양한 업무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건축사 사무소의 설계 부분 또 아니면은 뭐 가구 디자인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브랜드 디자인도 할 수도 있고 인테리어 디자인 할 수 있고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이름이 하나의 이름으로 정착되는 것보다 좀 다양한 사업 전략을 가질 수 있다.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사업을 끌고 갈 거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의미와 잠재적으로 또 부정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도 고려된다.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 회사 이름이 또 부정적인 연관성은 혹시 있지 않는지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. 자, 그리고 특허청을 통해서 상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름이 이미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도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처음에 건축사 사무소를 만들면 이러한 절차를 살펴보지 않고 그냥 회사 이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상표 등록일을 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로고 디자인 한다든지 회사 이름을 만들어서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공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사이트 들어가서 그 이름을 다 확인할 수 있고요. 대략 한 2주에서 1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면 상표 등록증이 나오죠. 저도 이제 클라인 하우제라는 그 주택 브랜드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주택 브랜드를 상표 등록을 했고요. 그래서 여러분이 건축 설계를 할 때에 뭐 주거만 할지 또 상가만 할지 이러한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그 주거 상품이라든가 상가 상품에 브랜드를 또 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저 같은 경우는 이 주택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어요. 사실 클라인 하우제라는 주택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상표 등록까지 마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이 또 중소기업 이름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웹사이트 도메인 이름을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. 사실 이제 건축사 사무소를 만들 때 여러분이 좀 하나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홈페이지입니다. 홈페이지. 홈페이지는 이제 www. 이렇게 도메인이 만들어지고 뭐 컴이 될 수도 있고 넷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홈페이지의 이름도 여러분 회사의 이름하고 맞는지 아니면 이미 누군가 그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다면 또 사실 이게 회사 이름하고 홈페이지 도메인 이름하고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클라이언트들은 이 회사의 이름을 보고 명함을 받았을 때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.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.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마케팅이라든가 회사를 만드는 거라든가 또 나중에 장기적으로 회사를 발전시킬 때에 기본적인 세팅을 좀 해야 되겠다. 기본적인 세팅은 지금 시대에서는 웹사이트는 필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이제 갈수록 세대가 젊어지고 있고 디지털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는 기본적으로 가야 된다. 또 건축주도 지금 이제 계속 젊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요.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가 건축주와 또 건축사 간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도 웹사이트는 필수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의 이름이 이 도메인 이름이 혹시 있는지 이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여러분 이제 사무소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도메인도 알아봐야 되고 또 웹 호스팅도 알아봐야 되고 또 홈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. 거기에 한번 문의를 해서 일정한 서비스 수수료를 주고 홈페이지 디자인 또 도메인을 사고 또 웹 호스팅까지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이 같이 알아보시면서 회사 이름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업 전략과 회사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제 홈페이지 부분이라든가 또 회사의 네이밍, 또 여러분의 생각, 여러분의 철학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다.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. 자, 여기 네이밍 샘플을 좀 제가 한번 서치를 해봤습니다. 건축사 사무소의 네이밍 샘플인데요. 뭐 1호제, 운생동, 기호원 예전에 이렇게 한문을 따가지고 이렇게 건축사 사무소 이름을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건축사로 보게 되면 뭐 60대, 70대 되는 건축사 사무소의
소장분들은 이런 오래된 그런 한문의 문구를 가지고 건축사무소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.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뭐 푸아하 건축사 사무소, 피그 건축사 사무소 상당히 좀 재미있고 가볍게 가는 그런 건축사 사무소의 이름도 있다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건축사 사무소의 대표인 그 대표의 이름을 걸고 건축사 사무소를 만드는 경향이 또 최근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뭐 홍길동이면은 홍길동 건축사 사무소 아니면 뭐 김철수 건축사 사무소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자기의 이름을 밝히면서 건축사 사무소를 만드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뭐 보편적인 경계 없는 뭐 디자인 밴드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 좀 건축사 사무소의 어떤 작업의 방식 또 철학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건축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까지 경계가 없게 우리는 작업하겠다. 그래서 작업실이라는 의미도 건축사 사무소에 넣어서 이렇게 네이밍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. 또 효자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건축사 사무소가 위치한 그런 동 이름을 가지고 만든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. 사실 이렇게 뭐 디베르크라든가 좀 약간 다른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, 뭐 SKM 건축사 사무소 소장의 네이밍 그 이름의 철자를 따서 건축사 사무소를 만드는 경우, 이제 미국의 방식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뭐 KPF라든가 뭐 SOM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은 그 창업자의 이름의 이니셜을 따서 건축사 사무소를 만드는 게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. 이제 오픈 스케일 제 사무소입니다만은 제 생각을 좀 많이 반영한 그러한 이름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름을 했는데요. 또 영어로 이름을 짓다 보면은 좀 기억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영어라든가 독어라든가 다른 용어를 써가지고 이름을 만들게 되면은 이 건축주가 좀 기억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면서 뭐 푸아하라든가 피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쉽고 가볍지만은 또 기억에 잘 남는 그런 건축사 사무소의 네이밍을 갖고요. 또 이름을 건 그런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는 건축사 사무소의 소장이 대표이기 때문에 또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. 여러분이 이런 네이밍을 쭉 한번 서치를 해보시고 이 이름을 잘 고민해서 짓기 바랍니다. 이름이 한번 이제 짓게 되게 되면 나중에 좀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잘 고민하셔서 정말 어떤 방향으로 내가 이름을 지을지 이 내용들도 좀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곱 번째 단계는 주거래은행을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. 주거래은행은 여러분이 사업자를 만들고 사업 계좌를 이제 개설을 해야 되겠죠. 사업 계좌를 개설할 때 은행을 어디에다가 할 거냐. 이런 부분도 좀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. 사실 이제 법인을 만든다든가 개인을 만든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통장이 하나의 은행을 통해서 통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두 개의 은행에 이렇게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겠죠. 왜 그러냐면 나중에 안 좋은 경우를 예상을 할 경우가 있겠죠. 뭐 통장이 압류됐다든지 또 채무가 있어가지고 또 불상사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두 개의 통장을 만들어 놓고 하나를 어떤 이런 사업 거래 또 하나는 다른 용도로 이렇게 두 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큰 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장이 여러 개 가지고 있고요. 이 부분을 좀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. 그 이 부분은 나중에 불상사를 미리 대비해서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또 은행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. 여기서 보시면 이제 주거래 은행을 지정하면 회사 운영 시 각종 인센티브와 금융 지식 등 정보망으로 활용 가능하다. 그래서 만약에 중소기업을 만들면은 이 중소기업에 관련된 기업은행에다가 은행의 계좌를 만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. 또 어떤 분들은 회사 근처에 있는 은행에 이렇게 가서 쉽게 계좌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도요, 한번 계좌를 이제 이렇게 트게 되면은 장기간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거래 실적이 쌓이고 쌓이면 뭐 대출 부분도 유리하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거래한다고 생각하시고 주거래은행을 한번 좀 여러분이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뭐 주거래은행을 설정할 때 큰 고민 안 하고 그냥 쉽게 회사 근처에 있는 은행 가서 이렇게 계좌를 열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자, 여덟 번째는 비즈니스 브랜드가 되겠는데요. 이 브랜드는 경쟁사와 브랜드를 특화시킨다. 그래서 회사를 만들고 성장하고 오랫동안 가다 보면은 이 회사 이름이 곧 브랜드가 된다.
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좀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회사가 곧 브랜드다. 그래서 이 브랜드를 어떻게 특화시킬 거냐, 이 브랜드를 어떻게 시장에서 고객에게 각인을 시킬 거냐,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고요. 또 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형식적인 내용도 매우 중요하다.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이 회사에서 내외부 주고받는 문서의 양식화.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 때에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. 제대로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형식을 또 제대로 갖춰야 되겠다. 그래서 일종의 뭐 견적서 양식이라든가 회사에서 보고하는 결제 양식이라든가,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, 이메일, 레터헤드, 명함, 이런 부분들도 다 일관성 있게 브랜드를 만들어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어라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명함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명함에 로고가 들어가게 되고 그 명함의 디자인에서 건축사 사무소의 디자인 능력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내용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명함,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. 마케팅 자료, 온라인 아울렛,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일관되게 사용될 로고와 시각적 언어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게 회사 봉투가 있습니다. 회사 봉투. 회사 봉투도 여러분이 로고 놓고 회사 주소 놓고, 봉투도 뭐 큰 봉투가 있고 또 작은 봉투가 있고 이렇죠. 여러분이 이제 건축주와 미팅을 하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갈 때 봉투에다가 이렇게 서류를 넣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 이 봉투에 회사의 로고가 있고 또 주소가 있고 깔끔하게 만들어진다면은 사실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런 형식 하나하나가 회사의 틀을 제대로 좀 갖춘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. 건축주분들은 좀 다양한 불특정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조그만한 거 하나 가지고 그 회사의 얼굴을 다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명함 하나 가지고 이 회사가 제대로 만들어진 회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분도 계시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회사를 만들 때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. 그래서 회사를 만들 때 제대로 이런 형식도 갖춰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요. 자, 이메일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라든가 지메일이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. 여러분이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면은 홈페이지에 그런 주소를 이메일에도 같이 가게 된다면은 회사의 틀이 어느 정도 좀 가시적으로 만들어진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이 회사 소속이고 또 회사 사장도 있을 것이고 실장도 있을 것이고 과장 대리가 있는데요. 그 이메일 하나 가지고 뭐 네이버 이메일을 쓴다면은 사실 회사의 시스템이 좀 약간 부족하지 않나,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이 이메일은 홈페이지와도 관련이 있고 또 회사 도메인과 웹 호스팅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구축할 때에 이 이메일까지 같이 셋업을 시켜서 여러분이 좀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는 소장이 이 내용들을 다 챙기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웹 호스팅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또 직원이 들어오면은 내가 이메일을 부여하고 주소하고 이런 내용들까지 다 하나하나씩 챙겨야 되기 때문에 소장이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회사 이런 내용도 챙겨야 되죠. 또 사람도 뽑아야 되는 또 인사 관련된 내용도 해야 되고 또 급여도 줘야 되고 디자인도 해야 되고 다양한 업무를 동시적으로 많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여러분이 좀 잘 챙기시고요. 자, 여러분이 회사에 자존심이 걸린 부분이 이 비즈니스 브랜드를 잘 만드는 거기 때문에 형식 하나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좀 잘 만들어서 그게 브랜드화 시키는 부분으로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창업에 관련된 8단계까지 우리가 같이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. 앞으로 이제 4단계가 남았는데요. 그 4단계는 비즈니스 전략이라든가 영업이라든가 수주라든가 또 사무소 성장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은 또 제 경험을 통해서 또 홍성윤 건축사가 작성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 사무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창업에 고민하신 분들은 이걸 잘 보시고 또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건축사 사무소 창업 9회 시간을 마치고 다음 10회 시간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.